마진율 10% 남짓이면 정산을 아무리 받아도 통장에 돈이 쌓이질 않아요. 이쪽 일을 해보신 분들은 아마 대부분이 공감하실 거예요. 제가 처음에 사입을 했을 때가 마진율이 5%인가 그랬었거든요. 광고를 할수록 이제 매출은 올라갔는데 이상하게 그 잔고가 채워질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. 근데 여기서 약간 이상했던 게 제가 구매 대행을 할 때 초창기에 한 30-40%는 순수익을 진짜 유지했었거든요. 매출이 그 당시에는 300만 원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의외로 순수익이 되게 높은 편이다 보니까 통장에는 잔고가 계속해서 쌓여가는 구조였었어요. 그래서 되게 좋았었는데 결론적으로 저는 구매 대행을 이제 폐업하게 됐죠. 그때 당시 제가 폐업했을 때 아마 마진율이 한 10에서 20%쯤 사이로 기억을 하는데 제가 말하는 그 구간대의 마진율을 갖고 계시다면 감히 앞으로의 미래를 점쳐볼 만한 이야기가 될 거예요. 오늘 제가 드린 얘기가. 왜냐면 다른 누구도 아닌 제가 겪은 이야기거든요. 그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. 일단 마진율이 적으면은 상황이 나아지질 않아요. 보통은 이제 선정산을 쓰면 된다고 하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 선정산의 문제가 아니에요. 구조 자체가 망가졌어요. 마진이 낮다는 거는 구조 자체가 아예 망가진 상태인 거예요. 저는 아까 전에 제가 사입할 때 5%가 순수익이라 했잖아요. 구매대행 할 때는 그래도 한 10에서 한 20% 됐거든요. 근데 구매대행도 통장에 돈이 안 쌓이는데 5%는 오죽할까요? 5%는 진짜 너무 힘들었었어요. 그때부터 그 순수익을 높이는 그거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하기 시작했었는데 순수익과 관련돼서는 제가 진짜 도서관에서 안 본 책이 없을 정도로 연구를 많이 했었어요. 그래서 그 덕분에 지금 한 단일 상품 기준으로는 최소가 30%죠. 많은 거는 50%도 막 찍을 때가 있어요. 그러다가 제가 기억에 남는 문구를 봤었는데 그 책 제목을 제가 지금 모르겠어요. 근데 그 문구가 좀 인상적이어서 저는 사진으로만 찍어놨었거든요. 그게 뭐냐면 프라임 코스트라는 개념이 있어요. 그 요식업 하시는 분들이 보통 이제 쓰는 말인데 요식업은 전체 매출액의 65% 이내로 이제 관리를 해야 이익이 남는다는 거예요. 근데 인상 깊어서 카메라로 찍어놓고 제 개인정보 그 오른쪽에다 이걸 붙여놨었거든요. 그러니까 이 프라임 코스트의 내용이 뭐냐면 그 재료비랑 인건비 다 더해서 65% 내에서 관리가 돼야 이제 이익을 낼 수가 있다는 거죠.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마진율이 그래도 3배수, 그러니까 30%쯤은 돼야 이걸 돌릴 수 있다는 거죠. 근데 이 프라임 코스트라는 게 제가 공부한 거에 따르면 간과한 사실이 되게 많아요. 예를 들면 간접 비용 같은 게 이게 포함이 안 돼 있거든요. 그리고 세금의 여부도 포함이 안 돼 있어요. 여태까지 그거를 제가 고정비로 포함시키는 사람을 한 번도 못 봤는데 퇴사를 하는 순간 4대 보험의 존재가 본인의 목을 조여와요. 아마 이거 자기 사업 하시는 분들 공감할 텐데 4대 보험을 내가 내는 순간 고정비의 비용은 말도 안 되게 부담되기 시작합니다. 그러면 그 순간이 오면은 마진율 10%, 20% 그걸로는 사업을 돌리기 힘들어요. 아무튼 이야기로 돌아오면 이 프라임 코스트라는 게 35% 이내로 관리해야 된다고 하잖아요. 이걸 한번 구매 대행에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. 일단 임차료는 뭐 집에서 하니까 집에서 해도 되니까 빵퍼죠. 인건비는 내가 하니까 빵퍼라고 칩시다. 그러면 재료비가 40%죠. 그렇죠? 그러면 여기서 뭐 프로그램비 내야죠. 배대비 내야죠. 뭐 샵마인 내야죠. 스카우트 써야죠. 그리고 세금 내야죠. 뭐 이런 거 따져보면은 프라임 코스트가 몇 %인지가 그때 나올 거예요. 근데 보통은 이런 걸 따졌을 때 10에서 한 20%쯤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구매 대행 할 때는 이 프라임 코스트에 대한 개념이 없었어요. 저는 10%에서 20%만 나와도 되게 괜찮다고 생각했었거든요. 왜냐면은 영업이익률이 20%만 돼도 진짜 기적이라고 해요. 예를 들면은 삼성전자 그 24년 1분기가 9%예요. 근데 애플은 26%죠. 근데 이 친구들은 사이즈가 크잖아요. 사이즈가 작으면 더 높은 퍼센트를 유지할 수 있단 말이에요. 해외 주식 좋아하시는 분들은 소기업 중에서 영업이익률이 말도 안 되게 높은 업체들이 있어요. 근데 그거는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. 소기업이면 적어도 20%를 넘겨야 이 돈을 돌릴 수 있는 그 구조가 되더라고요. 제가 했을 때는 10%에서 20%만 해도 잘하고 있다 생각했는데 이게 하면 할수록 막 계속 수렁에 빠져드는 거예요.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가 살면서 이벤트라는 게 생겨요. 예를 들면은 뭐 데이트도 해야죠. 강의도 들어야죠. 독서 모임도 가야죠. 뭐 세미나도 가야죠. 그러면 그런 돈들을 이제 감당하기에는 10%에서 20% 정도로는 그게 감당이 되지 않아요. 매출이 높다면 좀 다른 얘기겠지만 뭐 매출 한 5천이라고 가정해볼까요? 구매대행에서 5천이면 그래도 되게 잘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5천을 해도 10% 남긴다 하면 500이에요. 500으로는 이거 돌리는 게 쉽진 않아요. 그래서 이제 와서 이거 생각해보니까 구매대행 할 때 뭐 업로드를 뭐를 하고 뭐 키워드를 뭘 쓰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크게 보면은 건강한 체질을 만드는 게 더 먼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 이제 근육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아는 대량운동이랑 반자동은 적어도 그 프라임 코스트를 만족하는 35%의 기준을 만족하기엔 좀 어려운 것 같아요. 왜냐면 그냥 갖다 파는 상품이잖아요. 그러면 필연적으로 이제 마진이 낮을 수밖에 없죠. 간혹 가다가 이제 만원짜리가 뭐 4만원에 팔리는 그런 현상도 보이긴 하는데 그런데 그게 메인스트림으로 계속 유지된다고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시장의 효율성을 너무 무시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. 돈 되기 시작하면은 돈 냄새를 맡고 따라오는 사람들이 진짜 많습니다. 그게 유지가 되지는 않더라고요. 결국에는 그 프라임 코스트를 만족을 하려면 제가 내렸던 결론은 거기에 걸맞는 비용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획이 들어가야 되더라고요. 예를 들면은 제가 배대지를 뭐 1kg당 10,000원에 판다고 해볼게요. 그러면 이거 누가 써요? 나 같아도 안 쓰죠. 보통 정가가 5,800에서 한
6천 하나? 뭐 6천 그쯤 하죠. 그러면 절대 안 쓰죠. 거의 2배인데. 근데 만약에 여기에다가 통관을 하루 만에 해주겠다고 하면 어떨까요? 그럼 무조건 쓰겠죠. 그쵸? 혹은 통관 과정에서 내가 인력을 따로 붙여서 박스가 절대 안 부서지게 하겠다고 하면 어떨까요? 귀중품이라면 저는 쓸 것 같아요. 수요가 있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. 그러면 이거를 관세청을 먼저 가야겠죠. 누구 만나는지 타겟을 해야 되고 그 일을 해줄 만한 인력 세팅도 해야 되고요. 그러면 그때서야 그 비용에 대한 거를 내가 고객한테 소명할 수 있고 그게 합리적인 가격인지는 시장에서 평가를 해주겠죠. 그리고 그 과정이 쌓이다 보면은 내가 셀러로서의 실력이 늘어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. 그런 기획의 과정들을 끊임없이 얼마나 많이 했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해요. 그래서 오늘 내용이 좀 난해했을 것 같은데 내용을 좀 정리해보면은 만약에 마진율이 10에서 한 20% 정도에 머물고 계신다면 사업을 유지하시기는 좀 힘드실 거예요. 만약에 투잡이라면은 4대 보험을 이제 반씩 내니까 그런 거는 견딜만 한데 만약에 이걸 전업으로 하는데 마진율이 한 10에서 20%다? 그러면은 유지하기가 되게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. 그래서 만약에 내가 판매를 하고 있는데 통장에 돈이 안 쌓인다면 저는 그게 선정산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. 선정산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지금 돈이 안 쌓이는 마진 구간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.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프라임 코스트를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저는 이거 하면서 매출은 되게 높은데 정작 순이익은 10% 미만인 경우도 많이 봤었던 것 같아요. 특히 위탁 같은 경우에는 그런 케이스가 많았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 덩치는 진짜 막 이따만한데 근육은 없어. 쉽게 말하면 물살인 거죠. 차라리 그럴 바에는 덩치는 작은데 근육으로 이제 단단한 사이타마 같은 느낌이 더 낫지 않나라는 거고 제가 대량록이랑 반대동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게 그러니까 이 프라임 코스트를 넘기기가 되게 힘든 것 같아요. 양에 의존한 방식이잖아요. 중에서 한 고마진을 가져가기가 좀 제한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. 별로 추천 안 드리고 프라임 코스트를 내가 만들어낼 수 없는 환경이라면 그 환경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거나 업종 자체를 바꿔보는 것도 저는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. 오늘은 제가 마진율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. 그래서 만약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. 그래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.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